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예전보다 더 조심해서 먹고 있고, 기름진 음식도 줄였고, 단 것도 거의 안 먹는데 왜 몸 상태는 점점 예전 같지 않을까?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이 없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낮에는 쉽게 지치고, 밤에는 잠이 얕아진 느낌이 들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다들 그렇다던데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분명히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기에는 분명히 피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평생 믿어왔고 지금도 건강을 위해 일부러 챙겨 드시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혹시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나는 과일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내 나이와 내 몸 상태에 맞게 먹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잠시라도 망설여진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김도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처럼 저 역시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가족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의사로서의 조언이 아니라 같은 세대를 걱정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건강하게 먹어요. 과일도 매일 챙겨 먹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과일이 그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조용히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과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다시 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 몸에 좋았던 음식이 지금도 그대로 좋을 거라고 믿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60세를 기점으로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변합니다. 간은 예전만큼 빠르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힘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검사 수치에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실감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 시점부터입니다. 이제부터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과 과당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경로로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1살 여성분이셨습니다. 평생을 교직에서 일하셨고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술은 거의 드시지 않았고 담배는 아예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산책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특별한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요즘 들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잦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보니 공복 혈당 수치와 당화 혈색소 수치가 이전보다 확연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당황해하신 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음식을 거의 안 먹어요. 간식도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식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하나는 꼭 먹어요. 그건 몸에 좋다고 해서요. 바나나는 많은 분들이 가장 안전한 과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부드럽고 먹기 편하고 속도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나나에 들어있는 당분의 형태와 양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의 상당 부분은 과당입니다. 이 과당은 우리 몸에서 오직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젊을 때는 간이 이 과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일을 비교적 수월하게 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은 떨어집니다. 처리되지 못한 과당은 지방으로 바뀌어 간에 쌓이고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방간이 생기고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고 결국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본인은 단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몸은 이미 당에 지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칼륨은 분명히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60대 이후에는 이 칼륨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심장의 박동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심장이 가끔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걸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셨던 겁니다. 바나나 섭취를 줄이고 식사 후 소량으로 조정한 뒤에야 이런 증상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본인 이야기가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아침에 과일로 식사를 대신하고 그게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어왔던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과일을 나쁘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은 분명히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문제는 언제, 얼마나, 어떤 과일을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나이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과일을 약처럼 다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하는 요소로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거의 매일 드시지만 이 시기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과일들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반대로 이 시기에 도움이 되는 과일은 무엇인지도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동안 냉장고 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과일이 과연 지금의 나에게 맞는 선택인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나나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간식처럼 드시는 과일, 그리고 그 과일이 혈관과 혈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과일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과일은 괜찮다는 말인가? 이 질문은 진료실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일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먼저 살펴보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60세를 넘기면 많은 분들이 이미 한 가지 이상은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심장약, 수면제, 신경안정제 중 하나쯤은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몸의 균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과일은 여전히 아무 제한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과일은 자연식이고 몸에 좋다는 말을 평생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6살 남성분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등산을 즐기시고 동네에서는 체력이 좋은 편으로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고 혈압약 하나만 복용 중이셨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오신 이유는 자주 어지럽고 가끔 눈앞이 흐려진다는 증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 문제나 혈압 문제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혈압도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고 뇌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활 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침마다 사과를 2개씩 먹어요. 갈아서 주스로도 마시고요. 사과는 많은 분들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과일입니다. 하루에 1개는 의사도 권장한다고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양과 형태입니다.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섬유질은 거의 사라지고 당분만 빠르게 흡수됩니다. 여기에 사과 2개 분량이면 혈당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오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이런 방식으로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럼증과 시야 흐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과 주스를 끊고 식사 후 작은 조각으로 바꾼 뒤 어지럼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을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과일을 먹는 방식 하나만 바꿨을 뿐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 주스는 과일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씹지 않고 마시는 과일은 몸에서 단 음료와 거의 비슷하게 처리됩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시키고 이후에는 급격한 피로감을 남깁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본인은 이유를 모른 채 점점 기력이 떨어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 밥 먹고 나면 너무 졸려요. 이럴 때 자세히 들어보면 식사 직후에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솔직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당분이 들어오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결과 머리는 멍해지고 몸은 무거워집니다. 이걸 단순히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혈당과 인슐린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과일은 특히 여름철에 많이 드시고 수분 보충용으로도 자주 선택됩니다.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크기가 작고 달아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양 조절이 어렵습니다. 몇 알만 먹어야지 생각하다가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드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포도에 들어있는 당분의 밀도입니다. 포도는 같은 무게의 다른 과일에 비해 당분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잘 익은 포도일수록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여기에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포도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데 아주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당뇨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름 내내 포도를 간식처럼 드신 뒤 다음 검사에서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본인은 밥 양을 줄였다고 생각했지만 과일로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분께 드린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밥을 줄인 만큼 과일을 늘리면 몸은 더 헷갈립니다. 몸은 밥과 과일을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이고 당분은 당분입니다. 다만 과일은 더 빠르게 흡수될 뿐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숨을 고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만으로도 아마 마음속에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아침에 먹던 과일, 간식처럼 집어들던 과일, 몸에 좋을 거라 믿고 챙겨 먹던 습관들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과일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약과 과일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약은 병원에서 받은 거고 과일은 음식이니 서로 상관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아침에 약을 드시고 과일로 식사를 대신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나 심장이 불안해지는 느낌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어설 때 머리가 핑 도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조합을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으로 혈당을 낮춰 놓은 상태에서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출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약 부작용으로 오해하고 약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약이 아니라 과일 섭취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특정 과일은 약의 대사를 방해해서 약효를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근육통이나 심한 피로감, 간 수치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로만 알고 넘어가지만 원인은 의외로 식탁 위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과일은 언제 먹어야 하는가?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과일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몸에 맞게 다시 정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의 과일 섭취는 예전처럼 자유로워서는 안 됩니다. 양은 줄이고 빈도는 낮추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하거나 식사 후에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과일만 드시는 습관은 지금 이 시기에는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일을 먹고 나서 유난히 졸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이유 없이 피곤해진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심해야 할 과일과 섭취 방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60세 이후에도 비교적 부담이 적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과일은 양과 타이밍만 잘 지키면 이 시기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듣고 나서 더 중요해질 겁니다. 계속해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부분일 겁니다. 조심해야 할 과일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과일은 먹어도 되는지, 어떤 과일은 이 시기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라고 해서 많이 먹어도 되는 과일은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과일이든 양과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다른 과일에 비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위장과 혈관에 부담이 덜한 과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비교적 안심하고 권하는 과일 중 하나는 배입니다. 배는 단맛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분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서 소량을 식사 후에 드시면 혈당 상승이 비교적 완만합니다. 특히 변비가 있거나 입이 자주 마르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배를 갈아서 드시거나 배즙 형태로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씹는 과정 없이 들어오는 당분은 과일의 장점을 거의 살리지 못합니다. 배는 반드시 얇게 썰어서 식사 후에 몇 조각 정도로 충분합니다. 또 하나 비교적 부담이 적은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양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나 뇌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적합한 과일입니다. 다만 이 역시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블루베리를 권할 때 늘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틀에 한 번 혹은 3일에 한 번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몸은 과도한 반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은 자두입니다. 자두는 산미가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식후에 소화가 더디게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께는 소량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가 약한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마 공통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 시기에 비교적 괜찮은 과일들은 대부분 양이 적고 씹어서 먹는 형태이며 식사와 함께 하거나 식사 후에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60세 이후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대체로 단맛이 강하고 한 번에 많이 먹기 쉬운 과일들입니다. 감, 포도, 바나나, 망고 같은 과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과일들은 젊은 시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시기에는 몸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진료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9살 여성분이셨습니다. 평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텔레비전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셨습니다. 그 영향으로 과일 섭취를 늘리셨고
특히 감이 제철일 때는 하루에 2개씩 드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분이 병원에 오신 이유는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증상이었습니다. 심장 검사를 포함해 여러 검사를 했지만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 섭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감은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당분도 적지 않은 과일입니다. 특히 잘 익은 감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 혈당 변화가 밤 시간대에 반복되면 심장이 예민해지고 수면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이분께 감 섭취를 줄이고 저녁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않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몇 주 뒤 다시 뵈었을 때 밤에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불면이 상당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기와 양이었습니다. 특히 저녁 이후의 과일 섭취는 60세 이후에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밤에 배고프면 과일이라도 먹어야 하지 않나요? 이 질문에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밤에 배고픈 느낌이 드는 이유부터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녁 식사가 너무 부실했거나 혈당이 낮았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과일을 드시면 잠깐은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밤새 혈당을 흔들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밤에는 과일보다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소량의 단백질이 더 나은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이제 과일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과일을 먹는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인지 습관인지 아니면 그냥 입이 심심해서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지면 과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과일을 너무 열심히 챙겨 드시다가 오히려 혈당이나 신장 수치가 나빠져서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조금만 조절했어도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 과일을 먹을 때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움직임은 느려지고 장내 환경도 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과당이 많은 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장내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반복되면 식욕도 떨어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무너집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과일을 드시고 나서 배가 불편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위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일을 아침에 드시기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습관들이 하나하나 떠오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방송의 목적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하루에 과일은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한가? 그리고 언제 먹는 게 가장 나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루에 과일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60세 이후 과일 섭취의 기준은 양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과일을 먹고 나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는지, 속이 더부룩해지는지, 밤에 잠이 얕아지는지,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는지, 이런 변화들은 모두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음식이 몸을 끌고 가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더 이상 머리로 아는 건강 상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내 몸의 반응이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0이 넘은 남성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과일을 거의 끊다시피 하셨습니다. 예전에 당 수치가 올라간 적이 있어서 과일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나타났습니다. 변비가 심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졌으며 입이 자주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식단을 살펴보니 채소 섭취도 많지 않았고 수분 섭취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사과를 하루에 반 개씩 반드시 씹어서 식사 후에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배웠을 때 변비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과일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과일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끊는 것도 몸에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60세 이후에는 과일을 매일 먹지 않아도 됩니다. 먹는 날이 있어도 되고 안 먹는 날이 있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할 때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만큼만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일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인지 습관인지 아니면 단순히 달콤한 것이 당겨서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습관이나 입이 심심해서라면 과일은 다른 선택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만 되면 과일이 당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과일을 찾는 이유는 실제로 배가 고파서라기보다는 하루 종일 긴장이 풀리면서 생기는 심리적인 허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과일을 드시면 잠깐은 만족감이 생기지만 밤 시간대 혈당 변동으로 인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소량의 단백질이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변화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과일 섭취가 혈당뿐만 아니라 뇌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당은 혈당 수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간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 이 중성지방은 혈관을 통해 뇌와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흐려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멍해지고 깜빡깜빡해요. 검사를 해보면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식습관을 살펴보면 과일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드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달콤한 과일을 자주 드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과일 섭취를 줄이고 식사 구조를 바꾸면 놀랍게도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과일은 분명 자연에서 온 음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에 무조건 순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의 중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이 나이가 되면 과일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셋째, 인슐린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모두 과일에 포함된 당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양도
이 시기에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하시면 지금의 몸은 그 선택을 버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몸은 과거의 몸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건강관리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먹는 것이 두렵다면 차라리 아예 끊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두렵게 먹을 바에는 잠시 멈추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끊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채소, 단백질, 충분한 수분 섭취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과일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몸 상태가 허락한다면 소량의 과일은 삶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을 외부 정보가 아니라 내 몸에 두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누가 좋다고 말했다고 해서 주변 사람이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몇 가지 장면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아침마다 아무 생각 없이 먹던 과일, 저녁에 습관처럼 집어들던 귤이나 감, 건강을 위해 마셨던 과일 주스? 이제부터는 그 선택 앞에서 잠깐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과일이 정말 내 몸에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습관인지 말입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몇 년 뒤에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한 가지 선택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